여러분 안녕하세요. 커피하는 람지입니다. 여러분은 불안을 자주 느끼는 편인가요?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고 실제 불안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불안감이 없었다면 사람이 위험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해서 생존에도 불리하게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안이 높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과거와 달리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의 위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과 정신은 과거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죠.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높은 불안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신과를 찾는 환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질병 역시 불안장애라고 합니다. 물론 불안장애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장애가 장기간 또는 정도가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불안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 사용하는 불안을 다스리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께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나에게 맞을 것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불안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내 몸의 컨디션을 확인하기입니다. 마음이 불안한데 왜 몸을 확인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은 따로인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 좋으면 덩달아 몸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마음이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저도 평소에 피곤하거나 몸이 안 좋으면 컨디션이 좋을 때보다 불안을 더 자주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선 내가 진짜 불안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지 않거나 때로는 문제가 없다면 이거는 실제 문제가 있어 내가 불안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피곤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휴식을 취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잠을 자거나 가볍게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은 좋지만 너무 자극적인 영상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몸과 마음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각자마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방법을 잠깐 소개하자면 저는 정말 피곤할 때는 잠을 잡니다. 그리고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제가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아무 생각 없이 보면서 머리를 비웁니다.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소개해 주세요. 제가 불안할 때 사용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글쓰기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인스타그램에 제 생각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글의 내용들이 대부분은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물론 제 글을 보고 한 분이라도 마음의 위로나 동기부여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제 생각을 다시 한번 글로 정리하면서 저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목적도 있습니다. 굳이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 글을 쓰지 않고 일기를 써도 괜찮습니다. 내가 현재 불안하다면 정말 어떤 것 때문에 불안한지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불안의 이유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히 불안한 것이죠. 물론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더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눈앞에 닥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조금 더 편하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글로 작성하지 않고 생각만 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실제보다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서 크기를 키워나가는 거죠. 그러나 글로 작성을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커지는 것을 막거나 오히려 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불안할 때 글쓰기를 통해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불안하다면 아주 가볍게라도 좋으니 반드시 글을 써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 더 정리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제 제가 불안할 때 사용하는 마지막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바로 불안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불안은 과하면 부정적인 에너지이지만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생존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안을 잘 활용만 한다면 오히려 성장을 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불안을 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매출이 저조해서 불안하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노트를 펴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습니다. 그 중에서는 제가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영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를 새롭게 도전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불안하지 않았다면 시도하지 않을 도전들이죠.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그리고 그 도전을 시도함으로써 또 다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과도한 불안감에 내가 잡아먹히게 되면 오히려 하고 있는 일들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을 내가 잘 다스리면서 나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용기를 가지게 되고, 시도함으로써 새로운 성과를 얻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저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불안을 느끼고 때로는 불안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그 기간은 다를 수 있으나 그 불안 속에서 반드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안에서 빠져나온 것을 넘어서 그 불안을 자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불안감을 느끼시나요? 그리고 불안을 다스리는 여러분들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불안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더욱 불안을 잘 다스리는 방법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만의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방법이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너무 불안했다면 공책을 펴고 내가 불안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보세요. 충분히 이유에 대해 쓰고 나면 거짓말같이 불안이 줄어든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